네, 처음에 비후성 심근병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인터넷 찾아보시죠. 찾아보면 급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오실 때 이제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이제 가족들도 걱정하고, 특히 이런 급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장이 많이 되어 있죠. 사실은 맞습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이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심장 근육이 똑같이 두껍기 때문에 병적으로 두꺼운 건지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두꺼운 건지 판별이 되지 않죠. 축구 선수 A매치 중에서 갑자기 시합 중에 돌아가신 몇 분의 선수들이 있죠. 국가대표 경기하다가. 이렇게 생활 중에 급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급사를 하는 퍼센트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급사를 당하신 분들은 주변에 뭐 의사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제세동기 같은 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없는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저희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급사할 확률이 얼마나 높으냐를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급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비후성 심근증일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피부 밑에 저희들이 전기 충격 주는 조그만한 그 제세동기가 있죠. 그걸 미리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놔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삽입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나의 급사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고, 높은 경우는 이런 시술을 받으시고요. 아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없이 일상생활 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하게 되면 시행해야 될 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는 하는 검사들은 더 유전자 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먼저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껍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돼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후성 심근증 클리닉이라고 따로 전담해서 보는 클리닉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리자면, 처음에 심전도, 엑스레이, 또 그 다음에 뭐 우리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이나 여러 가지 피로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 다 시행을 하고요. 특수 검사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진짜 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지, 또 근육이 두꺼운 게 다른 판막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두꺼워져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해서, 두꺼워졌다면 얼마나 두꺼워져 있고, 두꺼운 부분이 어디가 두꺼운지, 피가 나가는 부분이 두꺼운지, 아니면 심장 끝부분이 두꺼운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타입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MRI 검사를 합니다. 심장 MRI 검사를 왜 하냐면, 초음파로 보게 되면 초음파는 심장이 두꺼워졌다, 심장이 잘 뛰는지, 또 피가 나가는 길이 막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걸 본다면 MRI의 제일 좋은 점은 심장 근육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워져 있다면 심장 근육 안쪽에 이 두꺼운 근육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처가 있는지, 또는 심장 근육이 쉽게 말하면 손상받아서 죽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런 죽은 조직들이 심장 근육 안에 존재한다면 여기서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 같은 것들이 진행할 확률이 더 많고요. 많이 두껍다 하더라도 심장 근육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쪽 들여다보면 MRI상에서 깨끗한 근육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비후성 심근증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상태를 세밀히 보기 위해서 심장 MRI, 또 숨어있는 부정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24시간 심전도 검사, 또 요즘은 24시간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8일 정도를 달고 다닐 수 있는 부정맥 패치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또 보통은 우리가 이런 MRI나 심장 초음파 검사는 가만히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하거나 이럴 때 생기는 문제들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켜봅니다. 트레드밀 위에서 열심히 뛰면서 심전도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우리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심장에 있는 압력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부하 심초음파 검사, 이런 부하 검사를 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을 쭉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 만일에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고혈압이 원인이다, 콩팥이 나쁘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또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MRI 검사 같은 경우는 비후성 심근증에 의해서 두꺼워졌는지 또는 파브리병이나 아밀로이드증 같은 다른 물질들이 쌓이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는 원인을 찾는 데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애매하다. 마지막 검사로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가장 대표적인 유정성 심장 질환입니다. 내가 심장 근육에 있는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게 되는데 주로 50%의 확률로 이제 유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자식이 2명이 있다면 2명 중에 1명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이제 유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서 비후성 심근증에 발견되는 대표적인 변이가 발견돼 있다. 그러면 비후성 심근증으로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간단한 검사부터 복잡한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쭉 진행하게 되는 게 바로 비후성 심근증에 대한 기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